남의 나라에 가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저런 사회 문제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자,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지난 토요일부터 제주공항이 폭설과 음동설안으로 사실상 마비가 되어서 제주공항에 갔던 분들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발이 묶이고 지금 오늘부터 조금씩 열리는 모양인데, 그래도 빠져나오는데 2, 3일은 더 걸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에 관광을 왔던 중국 관광객들 중에 험악한 상황을 연출했다는데요. 제주공항에서 항공사 측의 대응에 불만을 품은 중국 관광객이 경찰에 거칠게 항의하다가 체포 구금 직전까지 갔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400명이 오후 11시가 넘도록 이 공항에 발이 묶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수십 명이 항공사 직원한테 숙식 문제를 제공해 달라고 거칠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 승객은 먼저 공항을 떠나갔고 자기들이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남은 어떤 사람들이 반발이 극에 달해서 직원용 카운터까지 점령해가지고 공항공사의 안전요원까지 투입됐는데도 막무가내로서 11시 42분쯤에는 중국인 남성이 경찰이 있는 카운터로 난입해 의자를 던지고 위협을 느낀 경찰이 제주공항 경찰 기동대 요원을 투입을 요청해서 겨우 이 난동 부리는 남성을 제압하니까 다른 또 중국인이 고성을 지르고 반발했답니다. 다행히 이 항공사가 숙소를 구하면서 단체 체포 구금은 면했는데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천재지변이 생겨서 꼼짝 못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공사에서 이제 숙소나 식사를 제공을 할 건데, 항공사도 이런 천재지변이 생기니까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에 숙박시설이 거의 동이 나버려가지고 아예 수천 명이 공항에서 노숙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골판지 상자 하나 노숙자처럼 바닥에 너무 차우니까 깔고 잘라니까 그 상자를 한 개 10,000원씩에 팔았다지를 않나. 공항 밖에 제주공항부터 제주도심까지는 거리가 조금 되니까 4, 5km 가는데 10만원을 부르는 택시가 있었다지를 않나. 물론 공항공사 측이 버스를 갖다가 제공해서 시내로 실려 날랐고 담요도 나눠주고 일부 간단한 식사나 물도 제공하고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일은 항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쩌겠습니까? 아비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만 제주도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에도 기온이 그렇게 나빠진다면 대비를 해서 제주도가 이 관광버스들을 수차례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실어 나르고 제주도민들을 동원해서 민박에 좀 재워주는 이런 운동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난동을 부리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이 의자 집어 던지고요 경찰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당장 체포되어 가지고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 관광객이라고 이런 행동을 해도 봐줍니까? 저는 좀 질렸어요. 이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가지고 한국의 영해를 침투해서 불법 조획을 하고 또 완전 남획을 하기 위해서 촘촘한 그물을 쓰다가 그걸 제압하려는 해경에게 거의 난동을 부리면서 부상을 입히는 모습을 숱하게 봤고, 그런 해경들이 또 금방 석방되고, 중국에 우리나라 공권력은 없습니까? 정말요, 엄격하게 대처를 합시다. 돈 좀 안 벌어도 되니까요. 지금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월급이 반토막 나고, 조리사 운전기사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원장 집이 담보대출로 되고 분노의 유치원이다.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임시 변통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보다 이거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정부가 유치원 유치원에 애들 보내는 비용을
1% 이상 못 올리게 상한제를 신학기부터 적용했다. 저는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는 부분도 빨리 해소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정부가 지금 누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치원은 또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애들 유치원 비용을 상당히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없던 지원이 나오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30만원인데 그 중에 20만원, 25만원이 지원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학부모는 5만원만 뭐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유치원이 또 50, 60만원을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는 원래 내는 만큼 또 내고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는 유치원에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는 직전 상계 연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해서 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한선을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원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입장이다는데 잘했습니다. 왜 이제서 됐는지 만시지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 유치원에 평균 2배 이상일 경우 학급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유치원비는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유치원 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 이게 이렇게 유아교육법에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부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애들 무슨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만큼 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4,187개 사립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가요, 월 15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빼고 15만 5천 원을 내는다면 서울은 20만 3천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비가 편법으로 높아지면 정부가 지원해 준들, 누리 예산이 있는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원을 하기 전에 유치원을 공설화하든지 안 그러면 유치원비에 대해서 통제를 정부가 하고 지원을 해야 되죠. 자,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대표인가? 한번 봅시다. 유권자의 45%는 노동자 아니면 농민이라는데 국회의원은 노동자 농민 출신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3%도 솔직히 노동자 농민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자산 상위 1%고 평균은 재산은 국민의 10배입니다. 국민은 평균 재산이 2.8억 원, 2억 8천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정당별로 국회의원 평균 재산을 보면 국민의당이 77억이고요. 안철수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36억, 더불어민주당 12억, 정의당도 4억 2천만 원이랍니다. 정의당 의원들도 재산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정당별로 국회의원 재산 중간값, 그러니까 중간치에 딱 있는 국회의원의 재산이 얼마냐, 이 부분을 보면 국민의당 19억, 새누리당 15억, 더불어민주당 9억, 정의당 4억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떠냐 보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석률이 떨어진다. 즉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재산 지키려고 국회의원 하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는 노력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1월 11명의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정려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나 정려를 하기 좀 쉽게 해주자 이런 건데요. 이 발의한 11분의 재산이 84억이더랍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자기 것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국회의원 재산을 이야기한 것은, 자, 국회의원들은 서민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한다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물고 난 특권층이거나 특권층이 되고 싶어서 상층으로 올라가고자 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국회의원들을 과연 바꾼다고 이 자리를 더 나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공천이라는 관문을 각 당에 통과해야 일단 본선에서 국민의 선택도 받을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사람이 통과할 것인가? 설사 통과했더라도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매우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듯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